자, 일단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될 게 우리 이번에는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 대신에 후반부에도 진도를 나가고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근데 그 기말고사를 일단은 아마도 다른 수업들은 지금 15주 차에 보통은 시험을 보고 종강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수업들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15주 차 금요일에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주 보강을 잡아서 16주 차 금요일에 볼 거냐를 일단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좀 늦게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 중간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여기서 투표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옆반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결과적으로 16주차 화요일 날 기말고사를 보겠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쪽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반은 언제 볼 건지를 일단 조금 이따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라면 연락을 해서 등교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시험 받고 일단 시험 채점은 우리 반 거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채점 진행해서 화요일 반, 월요일 반 거 조금 진행했고, 그다음에 화요일 반 거는 끝났고 목요일 반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등등등인데 아무튼 간에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 점수랑 그다음에 원하는 친구들 답안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오늘 밤까지로 지금 오늘 밤 그러니까 토요일 날 0시 0분 0초까지 지금 과제 넘버 마감이 잡혀 있는데 요 10주차 내용을 짤막하게 중간 쉬는 시간까지 이긴 한데 한 1시간 조금 1시간 반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살짝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유 시간에 여러분 과제 넘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나 전반적인 진행 방향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고 가실 분들 도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오늘 3시간 수업을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목은 포인터 배열 함수라는 새 단어를 집어넣어 갖고 지금 들고 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대사포 1에서 대사포 2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가지고 살펴본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전 시점에 일단 먼저 중요하게 짚었던 게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C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에 대한 또는 어떤 수식에 대한 형식을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중시를 해놓고 우리가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새로운 이름, 예를 들면 숫자 3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된다. 초이스 1은 뭐, 초이스 2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할당문 적으면서 할당문 는 왼쪽 자리에 내가 원하는 새로 이름 사전에 등재해놓고 쓰고 싶은 이름을 자유롭게 정해놓고 아무튼 간에 거기에 처음에 뭐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는 오른쪽에다가 수식을 적음으로써 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C 동네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그냥 나 이제 새로운 이름 넘버라는 거 도입할 거예요 라고까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넘버라는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게 만약에 변수 이름이다라면 거기다가 무슨 형식 값을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서 쓸 거냐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바로 그 시점에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수식 a 더하기 b조차도 이게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중간고사 시험에도 나왔죠. a 더하기 b조차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덧셈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a라는 이름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 b라는 이름에 등등 해서 그 계산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이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의 형식에 따라서 이게 int 덧셈이 될 건지 str 붙이기가 될 건지 아니면 타입에러 같은 오류가 뜰 건지가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C 동네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C 동네에서는 수식 A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C 컴파일러가 이미 그 A라는 이름의 형식, B라는 이름의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걔네가 둘 다 int 변수 이름이었다 라면 이 덧셈은 항상 int 덧셈으로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이 더블 형식이었다, 플롯 형식이었다라면 그러면 더블 덧셈, 플롯 덧셈이 될 거고 등등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그 방금 전 튀어나왔던 C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트롤 F5라든가 녹색 화살표라든가 누르면 지금 빌드라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빌드라는 작업 안에 우리가 적어둔 코드를 미리 전부 다 한 번씩 쭉 읽어두고 적절한 결과물을 만들어 두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작업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다 두고 우리가 직접 .c 파일, .py 파일 등등에다가 키보드를 쳐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드를 적는 시점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드 다 적고 컨트롤 F5 누르면 이제 C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동작 관점에서는 우리가 적어놨던 코드를 전부 다 미리 한 번씩 읽어두고 적절한, 나중에 소화하기 편한,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우리 컴퓨터가, 우리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컴파일 과정이 들어가는 컴파일 타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실행 가능한 파일이 일단 구성되고 그 친구를 우리가 직접 더블 클릭하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런타임이라는 시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적는 시점과 관련한 얘기는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어차피 파이썬 동네랑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동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수 개념 여기도 들어있고요 등등등, 데이터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막 뭐 디서 어셈블리니 구경해 봤을 때도 일단 순차 개념은 여기도 여전히 원칙으로서 잘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차는 그냥 줄줄이 적혀 있는 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라면 분기 반복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분기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코드 적는 시점에 적을 수 있는 if문이라든가 while문 등등이 파이썬 동네랑 동등한 느낌으로 조건식 적을 수 있게 자리 마련돼 있고 등등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드 적는 시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얘기할 만한 내용은 이제 특별히 없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뭐 회사 가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인트 형식 등등을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걔네들이 조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데이터 파트는 그렇고 코드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사실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과제 넘버원 도전한다. 여기서 지금 목표가 이런 느낌으로 라인 안에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예정인가 보다. input.txt 열어보니까 1024 곱하기 1024 곱셈도 할 수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둔 거를 이걸 어떻게 순차 분기 반복 흐름으로 문장들의 나열로 우리가 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시침질로 주석을 적어 두고 적절한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C 동네의 수식 하나를, 간단한 덧셈식 사칙연산 수식을 파싱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실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 답변을 보면 이게 진짜로 예를 들면 while문이라든가 if문들을 순서대로 잘 나열하고, 그 다음에 line이라는 이름 써서 우리가 여러 글자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글자들 중에 이번 글자 또는 다음 글자 같은 것들을 대괄호 수식을 써서 하나씩 꺼내 갖고 들고 와서 비교를 한다든가 등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띄어쓰기를 포함한 수식들을 우리가 카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코드 적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고, 반대 방향 런타임에 대해서는 이쪽은 반대로 지금 우리 1학년 시점인 현재로서는 그 런타임에 우리 앞에 있는 요 기계가, 컴퓨터가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벽하게 납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2학년 이후의 수업으로 일단은 미루어 두고, 대신에 우리는 그 런타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적절한 숫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가 적은 코드를 토대로 적절한 숫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 C 컴파일러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컴파일 타임에 집중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들 중에 일단
아까 살짝 소개했었던 반드시 미리 정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돼 있는 선언과 관련한 얘기를 우리가 전반부 마지막 시간에 해놓고 중간고사를 받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선언 머리 가슴 배에서 세 가지 기억납니까? 영어로 적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스페시파이어라는 친구 있었고 데클러레이터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니셜라이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모든 선언이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집어넣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어떤 선언은 스페시파이어만 들어있을 수 있고 이니셜라이저가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데클러레이터 두 개에 각각에 대한 이니셜라이저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적을 수 있는 거는 뭐 인트 형식, 더블 형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형식이랍시고 네 가지를 일단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C의 기본 형식 네 가지도 소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캐릭터 형식, 차라고 부르죠. 인트 형식, 플롯 형식, 더블 형식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C에는. 스페시파이어는 그렇고 데클러레이터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름을 적었어요. 다양한 이름들을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는 기호를 적고 그 뒤에다가 수식을 적음으로써 그 변수 자리에 처음에 뭘 담아놓고 스타트할 거냐 등등을 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10주차에 나오는 요 포인터 배열 함수 같은 경우는 그 C 선언에 데클러레이터 이름 적었던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로서 지금 제시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들이 셋 다 이미 전반부에 살짝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 10주차 후반부 넘어가는 시점에 살짝 먼저 소개를 하고 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전 수업에서 그러니까 지난 학기 수업에서 등장했던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있는 뭐 인트 한 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세대 주택 막 그런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칸 얘기, 오브젝트 얘기를 곁들여서 이 세 가지 포인터 배열 함수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개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C 선언에서 데클러레이터 적을 때 이 세 가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선택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걔는 조금 나중에 등장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개만 해두고 다음 수업 이후부터 이 세 가지 선택지들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과제 넘버 2를 출제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일단 함수는 지난 학기에 나왔죠. 정확히 뭔지는 일단 몰라도 되고 아무튼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요거를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구분을 해뒀고 그 다음에 로컬 이름 같은 것들까지 일단 찍고 이번 학기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두 단어는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친구, 배열이라는 친구가 굵은 글씨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곧 스타트를 할 예정이고 아무튼 간에 오늘은 그냥 바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네 선언에 일단 주목을 해두고 일단 먼저 소개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타 일단 유효한 C 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클러레이터 자리에 그냥 넘버라고 적어놓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바로 그 선언이 맨 위에 적혀 있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세 가지 베리에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그야말로 노멀 그 자체에 해당하는 그냥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넘버라는 이름을 우리가 수식으로서 적음으로써 그러니까 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인트 값 하나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인트 한 칸짜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의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그 정의를 동사로 일종의 행위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일단은 짚어놓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뭘 정의하는 거냐? 일단 뭔가의 내용을 정하는 거가 있다라고 먼저 소개를 했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 시대에도 있었던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인사라는 네 글자 이름만 갖고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정의는 내용을 정의한다 라는 게 있고 그거에 대비되는 어떤 이름에 대한 상수값을 정한다라는 것도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상수값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대신에 C 컴파일러가 우리가 적어둔 선언이라든가 등등을 읽고 컴파일 타임에 수행해 준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C 컴파일러는 방금 전 봤던 int number 세미콜론 선언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요 넘버라는 이름을 인트 값 하나 다루기 위한 용도로 지금 새로 도입했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 C 컴파일러는 그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적절한 위치 상수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도 역시나 정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C 컴파일러가 각각의 이름에 대한 상수값을 정해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언을 넘버 1, 넘버 2, 넘버 3라고 정해놨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위치 상수값이 있을 건데 당연히 그 세 이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메모리상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히 서로 예를 들면 4바이트씩 띄어가면서 각각에 대한 위치 상수값을 정의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변수라는 건 결국 값을 하나 담아놨다가 예를 들면 넘버에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면 넘버에 처음에 3 담아놨다면 나중에 꺼냈을 때 여전히 3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3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7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전에서 다룬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값은 기본적으로 상수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동일한 위치, 아까 담아놨던 바로 거기서 꺼내와야지 똑같은 값이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위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정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C 컴파일러는 요 넘버의 형식, 얘가 지금 인트 변수 이름이냐 더블 변수 이름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서로 다른 상수값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봐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게 결과적으로 C 컴파일러가 그렇게 잘 정해놨다면 우리는 앰퍼샌드 넘버부터 예를 들면 그 뒤로 4바이트만큼을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한 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 한 칸이니까 4바이트만큼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블 한 칸이면 8바이트고요. 등등등입니다. 자, 아무튼 C 컴파일러는 그걸 반드시 잘 해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선언만 읽고 코드 적는 시점에 얼마든지 내가 지금 새로운 인트 한 칸을 도입했구나. 내가 자유롭게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한 칸을 도입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얘는 인트 한 칸짜리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친구를 봅시다. 얘는 지금 데클러레이터에다가 이름 적어놨고 그 왼쪽에 별을 하나를 찍어놨습니다.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 이 친구는 나중에 별을 붙여가면서 수식을 적으면 결과적으로 인트 한 칸, 메모리 위에 인트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트 칸이. 그 여러 인트 칸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특정해서 거기 담겨있는 값을 들고 오거나 거기다가 값을 담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됩니다. P 언더스코어 넘버는 P 넘버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무튼 포인터는 영어로 포인터고 아무튼 이 친구는 변수 이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칸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 넘버에다 뭔가를 담아둘 수 있고 담아놨던 걸 꺼내올 수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조금 이따 일단 알아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담아두는 값을 토대로 결과적으로 메모리 위에 이번에는 4번지에 있는 인트 칸을 쓰고 싶어요. 이번에는 뭐 20번지에 있는 인트 값을 쓰고 싶어요. 와 같이 메모리 위 인트 여러 칸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골라가면서 내가 지금 고른 칸은 이거야와 같이 담아두고 방금 골랐던 칸에서 내가 인트 값을 가져오겠어 등등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우리 대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같은 경우는 파이썬 동네에서도 구경해 본 적 있죠. 리스트 할 때 나온 적 있습니다. 그때랑 유사한 느낌을 여기다가 바로 뉘앙스를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이름 ARR은 이제 인트 2칸짜리 배열이 됩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 정도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2칸짜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저 선언 적을 때 ARR 오른쪽에 대괄호를 쳐놓고 그 대괄호 안에 리터럴 2를 적어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2칸짜리, 10칸짜리, 256칸짜리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큰 거 하면 꺼지라고 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몇 칸짜리 배열 이름으로서 선언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C 동네에서는 배열은 변수는 아닙니다. 무슨 차이냐? 자, 변수가 뭐냐라고 우리 1학기 때 구경을 했었는데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심지어 int도 변수 이름으로서 쓸 수 있고 print도 변수 이름으로서 쓸 수 있고 등등등이었습니다. 왜냐? 걔네들 전부 다 결과적으로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이름 사전 안에 한 줄짜리를
로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게 빌트인 모듈일 수도 있고 등등등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든 이름이 변수 이름이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 C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어떤 이름은 변수 이름이 아닌 배열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 ARR은 한 칸짜리가 아니라 두 칸짜리이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칸짜리 배열도 변수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C 동네에서 배열은 변수는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ARR 두 칸짜리 중에 지금은 0번째 칸을 쓰겠어와 같이 대괄호 수식을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int 두 칸 중에 한 칸을 고른 거잖아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수식은 int 한 칸을 특정하는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RR 0번째 칸에 3을 담고 1번째 칸에 5를 담고와 같이 나중에 대괄호 수식을 적어가면서 각각의 칸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변수는 그렇다 치고 자, 이거는 다른 동네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변수 개념은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전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변수 이름 같은 걸 사용한다라는 건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식, 익스프레션조차도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의미가 고정돼 있어요.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뭐 C++라든가 자바라든가 당연히 C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매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식도 하나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라는 조건이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반면 일단은 C의 배열은 한 칸짜리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2칸, 10칸, 100칸, 1024칸 자유롭게 정해둘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 배열은 변수가 아니다. 지금 살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그 이름이랑 대괄호 수식을 같이 섞어서 적음으로써 여러 칸들 중에 정확히 지금 내가 쓸 한 칸을 특정해 가면서 그럼 이제 하나가 다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 int 한 칸을 마치 일반 변수를 도입해서 쓰는 만들어 놓은 int 한 칸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는 뭐 어쩌면 가장 먼저 등장한 거죠.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등장한 함수 이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인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호출하면 나한테 int 값 하나를 던져주는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 돼요. 뭐 당연스럽겠지만 함수도 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혼자서 위에 있는 세 친구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int 한 칸 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별 찍고 뭐 하면 int 한 칸 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두 칸 중에 int 한 칸 쓸 수 있어요와 같이 설명에 칸이 들어가는데 요 함수 친구만 별개로 칸 얘기가 튀어나오지 않고 대신에 return 값이 나온다. int 값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살짝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를 호출한다고 새로운 int 한 칸이 막 생긴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친구가 뭔가 각자의 개성을 지금 뽐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 별 기호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인터란 단어를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괄호면 배열이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함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을 적을 때 거기다가 데클러레이터,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별을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걔는 이제 int 한 칸을 쓰는 포인터 변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수 자체에는 방금 전 예시에선 p 넘버 자체에는 위치값 하나를 담게 돼요. 메모리상의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대괄호를 붙여서 선언했다 대괄호 2 같은 거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면 ARR의 0번째와 같이 대괄호 수식을 붙여가면서 여러 미리 마련해둔 미리 정의해둔 int 칸들 중에 정확히 한 칸을 특정해 가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배열이라는 친구가 존재해요. 배열은 일단 변수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에 대해 여러 칸을 마련해 놓고 쓰는 용도로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을 적어서 도입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서 결과적으로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 int 값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함수 이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아예 데이터 측면이 아니라 코드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코드 영역 한가운데는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맨 땅에 그냥 문장 적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C 동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C 동네에서 모든 문장들은 일단 메인이든 뭐든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들어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걸 감안한다면 C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드 영역은 여러 함수 덩어리들의 나열로 집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포인터 변수니 배열이니 하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친구들이에요. 반면 요 함수라는 친구만 내용물이 문장들이다. 달리 말하면 코드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 세 친구들이 확실히 서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세 친구를 우리 후반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건데 요 세 친구를 바라보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지금 우리가 느꼈던 바로 그거. 요 세 친구들이 진짜로 완전히 다른 애들이다라는 거를 먼저 마음속으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를 들면 나중에는 마치 배열 이름을 포인터 변수 이름처럼 수식으로서 적는다든가 아니면 함수 이름을 포인터 변수 이름처럼 적어서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막 저 세 가지 개념을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케이스가 막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 포인터 배열 함수 이 친구들이 완벽히 다른 친구들이다라는 걸 일단 지금 시점에 납득을 해두고 넘어가면 그때 여러분이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 동네에는 데클러레이터를 꾸미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선언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랑 걔를 나중에 어떤 용도로 써먹을 거냐를 정하는 거였잖아요. 그 이름의 사용 방법을 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한다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요. 과연 이 세 가지로 충분하냐? 다른 게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일단 네 번째 거가 있기는 한데 아직 설명하지 않은 네 번째 거가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요 세 가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요 세 친구 중에 한 친구랑 매우 밀접하게 매우 비슷하게 생긴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소개하는 요 세 가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C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만 갖고도 그런 모든 프로그램 예를 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C로 짰단 말이에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C로 짰다는 건 그 친구 안에 있는 모든 선언들 다 열어보면 데클러레이터 자리에 이름 적혀 있고 별이 적혀 있거나 대괄호 적혀 있거나 소괄호 적혀 있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조합해 가지고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 딴 게 더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굳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놨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중에 예를 들면 요 별이 빠져도 코드 짜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 대괄호가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소괄호가 빠지는 뭐 이거는 코드가 날아가는 거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가지로도 혹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동네에서는 일단 요 세 가지 선택지를 전부 다 제공하고 있어요. 마치 순차 분기 반복처럼 요 세 가지만 갖고 너 나중에 운영체제를 만들든 인터프리터를 만들든 과제 남바원을 하든 전부 다 해야 돼와 같이 우리한테 강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엔 좀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저 셋은 완벽히 다른 친구들이다. 어서거나란 친구들이다라는 걸 납득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왜 C를 만드신 분들은 굳이 요 세 가지만을 우리에게 선택지로서 제공을 해놨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두 가지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별, 곱셈 연산자 할 때 빼고는 써본 적 없잖아요. 대괄호는 자주 써봤습니다. 리스트 형식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어요. 굳이 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해볼 수 있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C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C++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건 그 동네 얘기고 여전히 21세기 C는 아직은 요 세 가지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거까지만 만들어놨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적당히 내가 갖고 놀 만한 그 과제 하던 거 말고 다른 임시 프로젝트 하나 여신 다음에 거기에 main.c가 적혀 있다면 들어가 있다면 걔 더블 클릭해서 적당히 main 함수정의 내용을 비워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현재 열어둔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었죠. 어디 갔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main.c 준비해 주시고, 잠깐만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적은 친구들은 일단 뭐 샵 include stdio.h 같은 거 적어주시고, main에 대한 함수정의 적어주시고, 이거는 그래요. 일단 먼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예 생으로 처음 시작한다라면 샵 include 한 다음에 stdio.h 일단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0 세미콜론까지 적어두고,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둔 상태에서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있었던 목표를 같이 한번 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정의 내용물로 일단 선언을 하나를 적어놓고 스타트 해봅시다. 여러분이 넘버스라는 이름을 도입할 건데 그 친구를 int 2칸짜리 배열 이름이 되도록 한번 선언을 적어보세요. 대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그게 2칸짜리냐 100칸짜리냐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두고 그 아래에는 데이터 흐름을 한번 발생시켜 봅시다.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3을 담아두시고 1번째 칸에 5를 담도록 그렇게 는 수식을 각각 구성하고 각각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는 지금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printf 호출식 구성해서 까만 창에다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까만 창에 3이라고 뜨면 이제 정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 쓸 때는 이게 초기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설치 파일 중에 0번은 안 해도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는 깔려 있으니까. 근데 1번이랑 2번은 여러분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int 2칸짜리 배열 이름 넘버스에 대한 선언을 적어 달래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일단 스페시파이어는 int 적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름 넘버스하고 데컬러레이터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int 2칸짜리 만들랬으니까 대괄호 2까지 적으면 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선언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이니셜라이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아래에서 두 칸 중 0번째 칸에 3을 담는다. 그러니까 는 수식 적으면 되는 거죠. 넘버스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다가는 3을 담는다 하고 세미콜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복붙하든가 하면 이제 1번째 칸에는 5를 담는다와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f 출식을 적을 건데 printf하고 %d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한 다음에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거를 출력하겠다와 같이 적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게 컨트롤 F5 누르면 뭐 자명하게도 아까 담아놨었던 0번째 칸에 담아뒀었던 그 3이 한 글자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송구스럽게도 그게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셨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선언 잘 적으셨을 것이고, 는 수식, 목표로 하는 는 수식 잘 적을 수 있었을 것이고, 뭐 프린트 호출식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보니까 저렇게 적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적으셨다면 이제 자, 배열은 여러 칸짜리란 말이에요. 100칸짜리일 수도 있고 1024칸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배열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적은 는 연산자도 연산자예요. 지금 적은 는 수식도 엄연히 수식입니다. 수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두 칸에 3이랑 5를 한꺼번에 담는다와 같은 수식은 기본적으로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는 수식을 적을 때는 여전히 int 값 하나를 int 한 칸 자리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항상 적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느낌으로 0번째 칸 한 칸을 골라서 걷다 가는 3을 담고 1번째 칸 하나 골라서 5를 담고와 같이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는 수식이 수식이다라는 거는 는 수식의 좌항 자리도 수식이어야 되고 우항 자리도 수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항 자리는 계산하면 현재 같은 경우는 인트 한 칸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인트 두 칸짜리 배열 이름 같은 걸 걷다 적으면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는 오른쪽에는 지금 리터럴 적어놨죠. 둘 다 아무튼 간에 계산하면 인트 값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잘 적어둔 겁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목표대로 각각의 인트 칸 자리에다가 각각의 값을 담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과제 넘버원도 똑같아요. 글자가 막 3 더하기 5, 1024 곱하기 1024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 글자들 중에 하나씩 꺼내와서 그게 숫자 자릿수냐, 연산자 기호냐, 띄어쓰기냐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대괄호 수식 계산을 하게 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요 하나라는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배열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대괄호를 섞어서 쓰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배열의 한 칸을 골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야 되는 수식은 선언에 적어놨었던 바로 그 느낌으로 대괄호 수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자리에 별을 붙여놨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때도 별을 적으시면 됩니다. 선언 데클러레이터 자리에 대괄호를 붙여놨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때도 대괄호 수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소괄호도 마찬가지죠. 함수 이름이다. 그러면 내가 그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호출식 구성해서 쓰시면 적법하게 선언해 놓은 대로 그 이름을 잘 쓰고 계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선언 자체가 그런 용도로 우리가 미리 적어 놓도록 잘 만들어 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어떤 이름 지금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이름 어떤 용도로 써야지 적합하게 쓰는 셈이 되는 거지와 같은 것들 궁금할 때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구경해 보시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쓰고 싶다 할 때도 동등한 느낌으로 그냥 대괄호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어떤 이름에 대한 값 세 가지 얘기한 적 있잖아요.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value of number가 아마도 가장 자주 쓰일 겁니다. int 변수 이름에 대해서는. 배열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이요. 배열의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그 int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대괄호 수식 적으시면 됩니다. address of 0번째 칸이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적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는 수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도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여기는 지금 value of numbers 0번째 칸을 쓰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address of numbers 0번째 칸을 계산 결과값으로 내뱉기 위해서 저 수식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는 수식 좌항 자리만 조금 특이하게 거기다가 그냥 수식 적어두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value of는 필요가 없으니까 address of 저게 튀어나오도록 컴파일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앰퍼샌드 연산자를 저기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히려 특이한 거고 내가 지금 0번째 칸에 담겨있는 value of 0번째 칸이 필요하다라면 그때는 그냥 대괄호 수식 적으면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저 이름에 대한 정확한 원래 의도대로의 사용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잘 적어 두셨다면 목표를 살짝 바꿔볼게요. 지금 0번째 칸에 항상 3을 담고 있는데 대신에 그 는 수식 붙어있는 수식문을 지우시고 거기다가 대신에 스캔F 출식을 적어보세요. 스캔F를 써서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게끔 문장을 구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번째 칸엔 여전히 5 담고 등등 다른 코드는 똑같이 놔둔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해서 까만 창 열리면 걷다가 3하고 엔터 쳤을 때 다시금 3이 출력되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scanf 호출식은 명백히 는 수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canf 내용물이 정확하게 목표대로 실행되려면 우리는 그 친구한테 value of 0번째 칸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address of 0번째 칸 그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 오브는 당연히 필요 없고요. 따라서 계산하면 address of numbers 0번째 칸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아마도 앰퍼샌드 연산자를 써서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만 살짝 주의해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printf 호출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름만 스캔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 얘는 지금 value of 0번째 칸이 나오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 왼쪽에다 앰퍼샌드를 붙여서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이 튀어나오도록 전체 수식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넘버스 오른쪽에도 지금 연산자가 붙어 있고 넘버스 왼쪽에도 연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0번째 칸 한 칸을 고른 다음에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이 나오도록 괄호를 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요 정도까지 여러분 적으셨다면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면 깜빡깜빡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3하고 엔터 치면 나한테 그 3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넘버스 0번째 칸에 실제로 인트값 3이 잘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03000000이 들어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도 편하게 적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그 대칭을 시미트릭하게 뭔가를 만드는 거를 되게 병적으로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있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든가 표현할 때 쓰는 거. 그거에 대칭되는 단항 더하기 연산자를 만들어 놓는 게 프로그래머들입니다. 단항 더하기 연산자. 부호를 바꾸지 않는 연산자예요. 3이랑 플러스 3이랑 똑같냐? 항상 똑같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산자를 굳이 만들어 놓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해요. 오늘 일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입니다. 프린트F, 스캔F도 비슷한 느낌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나중에 코드 적었을 때 함수 호출식이 대칭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스캔F한테 필요한 값이 그러니까 스캔F가 인수로 받아야 되는 값과 프린트F가 인수로 받아야 되는 값이 지금 조금 서로 다른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프린트F는 그래서 무슨 숫자를 줘야 되는데 무슨 숫자를 내가 까만 창에 올려야 되는데를 받아야 되고 스캔F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내가 키보드로 받아온 값을 담아야 되는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한쪽에 지금 앰퍼샌드가 붙어있다라 봐주시면 되고 그걸 제외하면 대칭적이니까 프린트F 호출식 잘 적어둔 거를 복붙을 해서 스캔F 호출식으로 둔갑시키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이걸 생각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날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 앰퍼샌드 연산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던 그 친구의 유래를 생각한다면 그 내가 원하는 그 인트 한 칸 자리를 인수값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위치값을 넘겨야 되는데 정확히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수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느낌으로 아무튼 그 인트 한 칸의 위치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이도록 적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자 요런 수식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거는 포인터 배열 함수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라서 C 동네에선 배열이라는 걸 꽤 자주 씁니다.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을 고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스캔F 호출식이라든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른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럴 때 굳이 매번 괄호를 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어떤 이름 오른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식 오른쪽에 대괄호가 붙어 있고 왼쪽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다면 오른쪽 거를 먼저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넘버스의 오른쪽에 대괄호 붙어 있고 왼쪽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다면 대괄호를 먼저 붙여서 대괄호 수식을 먼저 계산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넘버스의 0번째 칸 한 칸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가 붙기 때문에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이 튀어나오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괄호를 안 쳐도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대충 납득이 됐다면 자, 이번에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fill with 3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뭘 하는 함수냐?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값. 사실 얘가 C 동네에서 말하는 인트 포인터 값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 한 칸, 메모리 위 어디 있는 인트 한 칸을 쓸 거냐에 해당하는 위치값을 인트 포인터 값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값을 인수 값으로서 받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을 건데 그 인수 괄호 여기다 꽉하겠죠. 함수 정의 첫 줄에 그 인수 적는 자리에다가 인수 선언 적는 자리에다가 인트 포인터 값을 하나를 받기에 적합한 인수 이름 선언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동네에서도 인수 이름은 기본적으로 변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인수, 인트 포인터 값 하나 받아야 된다. 인수 선언 적을 때 그냥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 선언 적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인트, 별까지 적고 그 다음에 데컬러레이터 마지막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수 선언 적을 때는 마지막 세미콜론만 안 적어도 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괄호 안에 인트, 별 적고 여러분이 원하는 로컬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래서 중괄호 내용물로는 인수로 받은 그 위치값, 그 포인터 값을 갖고 그 값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트 칸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숫자 3을 담게끔 는 수식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중괄호 안에 그 문장 하나만 적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정의는 가급적이면 그 메인 함수 정의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fill with3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으시면 됩니다. 인수 선언 잘 신경 써서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용물 안에는 는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3을 담을 겁니다. 어디다 담을 거냐? 인수로 받은 그 포인터 값을 갖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인트 칸에다가 3을 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 정의 잘 구성해 주시고 끝났다면 지금 우리 스캔F 호출식이 메인 함수 정의 안에 적혀 있잖아요. 그 스캔F 호출식 대신에 fill with3에 대한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fill with3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0번째 칸에 3을 담을 수 있게끔 넘버스 0번째 칸에 3을 담을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거기까지 하고 컨트롤 F4 눌렀을 때 결과적으로 또 다시 까만 창에 3이 뜨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긴 한데 지금 40분이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적당히 엔터키 치고 이제 함수 정의를 적으면 돼요. 그렇긴 한데 함수 정의 적을 때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도 뭐 그냥 int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ill with 3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될 것 같고 요 괄호 안에 이제 인수 선언을 적어야 되는데 int 별하고 뭐 ptr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선언 적는데 포인터 변수 선언 적는 것처럼 지금 해놓은 거예요. C 동네에서도 인수는 변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주석은 저만 칠게요. 특정되는 int 칸에 3 담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어야 되는 건 는수식이에요. 는수식 우항 자리에는 리터럴 3 적으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는수식의 좌항 자리에 뭘 적어야 되냐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int 넘버 세미콜론 했고 넘버 자리에 3 담기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자명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두 칸짜리에 0번째 칸에 3을 담는다 하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선언에 적어 놓은 대로 우리가 수식을 적으면 그걸 가지고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적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선언에 별 ptr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똑같이 나도 별 ptr이라 적고 거기다가 3을 담는다라고 적어두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는 이제 위에다가 함수 정의 적어둔 fill with 3를 호출하도록 하고 이 친구는 나한테 그래서 어디다가 3을 담아야 되는 거네? 라고 인수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인수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올 만한 수식 달리 말하면 ampersand numbers 0번째 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두 칸짜리 배열에 0번째 칸 여기 있으니까 여따 3 담아줘와 같은 식으로 함수 호출식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캔F 호출식 대신에 이걸 적고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다시금 까만 창에 3이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으셨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긴 P 넘버니까 뭐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는수식 지금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는수식 좌항 자리를 어떻게 적는 거지 조금 고민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살짝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 로컬 이름이라고 배웠던 그 인수 이름을 다른 색
다른 글자들이랑 다른 색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회색으로. 여러분 다크 테마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름과는 살짝 다른 좀 더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지금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색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면 걔는 지금 인수 이름, 달리 말하면 로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 P 넘버에 처음에 무슨 값이 담겨 있는 채로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냐를 함수 정의를 적고 있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게 될 그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을 그냥 일반적인 변수 선언 같은 거 적을 때는 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선언 적는 거니까 이니셜라이저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요. 리절트에 0 담고 스타 따겠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LHS에 0 담을 수도 있고 등등이에요. 근데 인수 이름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저를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함수 출식 적는 사람이 이번에는 넘버스 0번째 칸 줄게. 넘버스 1번째 칸 줄게와 같은 식으로 그 사람이 이 인수 자리에 처음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건지를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지금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런타임에 이 인수 자리에는 3을 담고 싶었던 그 프로그래머가 메인 함수 정의 작성하던 그 프로그래머가 갖다 바친 인트 포인터 값이 들어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수 선언을 보니까 우리가 저기 데클러레이터에 적혀있는 그대로 수식을 적으면 스페시파이어로 지정해둔 바로 그 형식이 나오나 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의 는수식,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수식의 저항 자리도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서 실행해 봤더니 지금 정상적으로 넘버스의 0번째 칸에 3이 담기고 결과적으로 3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서로 다른 새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의 특성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나중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여러 개를 받아서 일단 전부 다 담아놓고 스타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편하게 예를 들면 변수 3개 선언 적을 수도 있겠지만 3칸짜리 배열 선언을 적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친구한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트 칸 여러 칸들 중에 한 칸 여기 있어와 같이 그 친구한테 포인터 값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 그 친구한테 여기다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별을 적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1학기 때부터 꾸준히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새로운 함수에 대한 선언 적고 그거를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어딘가에 있는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써봤어요. 이 친구는 특정 형식 한 칸에 대한 위치값, 그게 곧 포인터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위치값이랑 포인터 값을 구분한다면 위치값은 말 그대로 그냥 메모리 위에 위치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다 포인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끼얹는다면 이제 이게 인트 한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냐 더블 한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냐 형식과 관련한 얘기가 추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포인터 값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친구예요. 포인터 변수는. 그리고 여전히 변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미리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수 개념을 덧붙이면 이제 인수 형식이 포인터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담아둔 그 위치값, 그 포인터 값을 활용해서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메모리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다든가 메모리 그 자리에 있는 값을 꺼내서 들고 온다든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수식 적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 사람이 는 수식의 좌항 자리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호출한 사람이 고른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은 이 친구는 변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칸을 도입하고 싶을 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칸을 일렬로 메모리 위에다가 마련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선언 적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 배열에 대한 정의, 행위를 놓고 본다면 그 배열, int 배열인데 걔를 구체적으로 몇 칸짜리 배열로서 도입할 거냐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정합니다. C 컴파일러는 그 배열 이름만 보고 아, 얜 당연히 256칸이겠네 라고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무조건 정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256칸짜리를 메모리 위에 어디다가 잡아줄 것이냐는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없고 C 컴파일러가 직접 그 배열 이름에 대한 적절한 위치 상수값을 정의함으로써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C 컴파일러는 예를 들어 2칸짜리 배열이다. 0번째 칸이랑 1번째 칸이 메모리 위에 항상 일렬로 늘어서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256칸이다. 그러면 우리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할 때 봤었던 그 다세대 주택과 같이 여러 칸들이 진짜로 메모리 위에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다세대 주택 C로 짰고 거기서도 당연스럽게 배열을 써서 선언을 적어서 int 200 몇 칸에 대한 거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int 형식 여러 칸에 대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실제로 여러분이 배열을 쓸 때는 보통은 배열의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 골라갖고 쓰게 돼요. 대괄호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배열 3칸짜리다. 3칸을 통째로 쓰는 케이스는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글자들이 들어올 거긴 하지만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박따박 꺼내가지고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파싱을 진행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앰퍼샌드 연산자를 써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써서 함수 호출식, scanf라든가 방금 봤던 fill with이라든가 함수 호출식의 괄호 안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들고 있는 2칸 중에 0번째 칸, int 한 칸 여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3을 담아주세요. 거기다가 사용자가 키보드로 고른 숫자를 담아주세요와 같이 넘기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로 등장한 포인터 친구 얘기, 아직은 포인터 변수까지만 써봤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친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10칸짜리 필요하다. int 10칸짜리 배열 선언 얼마든지 쉽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함수까지 끼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방금 봤던 그 예시 정도 납득할 수 있다면 성공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완성돼 있을 코드예요. 여기서 두 친구들은 전부 다 는수식이에요. fill with3에 적혀있는 는수식, 그 다음에 main 함수정의 내용물로 적혀있는 는수식, 둘 다 진짜로 는수식입니다. 그래서 는수식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할당문 엄청 자주 적었듯이 C 동네에서도 당연히 이 수식 엄청 자주 적게 될 거예요. 이 수식은 근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칸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기 위한 수식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담을 것이냐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담을 것이냐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건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배열의 각각의 칸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였어요.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의 목표였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 거냐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선언을 적어서 int 2칸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넘버스는 본인이 도입한 이름이에요. 따라서 그 이름 int 2칸짜리 배열 이름이야 본인이 정했고 따라서 내가 지금 int 0번째 칸에 뭔가를 담아야 돼. int 1번째 칸에 뭔가를 담아야 돼.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대괄호 수식을 본인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뭐를 담을 것이냐도 본인이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번째 칸에 항상 5를 담아야 된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면 계산하면 그 값이 튀어나올 만한 계산하면 int값 5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서 목표하는 는 수식의 우항까지 직접 완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좌항을 내가 적을 수 있고 우항을 내가 적을 수 있다면 그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을 내가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하면 5가 튀어나오는 수식은 그냥 리터럴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정확히 계산하면 무슨 값이 나와야 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계산하면 그 값이 나한테 전달되는, 나한테 튀어나오는, 예를 들면 나한테 리턴해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 나는 는 수식을 내가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나한테 인트값 5를 리턴해주는 함수 5라는 게 존재한다면 나는 리터럴 5를 적을 수가 없는 상황,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 는 수식의 우항을 적는 게 가능해요. 왜냐? 계산하면 인트값 5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된 거니까요. 근데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리터럴을 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값을 진짜로 나한테 바로 리턴해주는 함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닐 때는 그때는 아쉽게도 내가 직접 내 중괄호 내용물 안에다가 는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합니다. 수식을 적으려면 예를 들어 A 더하기 B 적으려면 A를 알고 있어야 되고 B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나는 그 덧셈식을 못 적는 겁니다. 는 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뭘 담아야 되는 거냐를 모르거나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거냐를 모르면 나는 그 는 수식을 효과적으로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다라면 우리는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는 수식의 계산을 다른 함수한테 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는 수식을 계산해 줄 것을 다른 함수에 대해서 요청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해결한다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fill with3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fill with3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직접 정의한 이 친구는 요청받은 바로 그 인트 칸에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인트 값 3을 대신 담아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대신 fill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뭘 담아야 되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3을 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걸 어디다가 담을 거냐는 본인이 직접 정하지 않은 거예요. 함수 호출하는 사람이 호출자라고 줄여서 부를 것 같아요. 이제 곧 호출자가 정한 그 자리에다가 3을 담는 걸 목표로 삼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인자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어디 담을지에 해당하는 정보,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담아줬으면 좋겠네요 에 대한 정보를 fill with3의 인수 자리에다 담아가면서 호출을 하면 fill with3 입장에서는 이제 는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다 모이는 셈이 돼요. 뭘 담을 거냐? 본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어디다 담을 거냐? 방금 인수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 들어온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담는다예요. 따라서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게 될 테니까 여기 있는 는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메인에서 정한 그 인트 칸에다가 fill with3 나 자신이 정한 인트 값 3을 담는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는 수식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무튼 수식을 적어놔야 계산을 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수식을 직접 적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딘가에 적혀있는 는 수식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내가 모르는 정보를 통합해서 계산해주는 그런 느낌의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우리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호출할 때는 내가 아는 정보를 담아서 호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fill with3 같은 경우는 걔를 호출하는 메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다가 담아야 되냐라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인수로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fill with3 입장에서는 나는 뭐를 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어디다 담아야 되는지만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수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 미리 적어놓은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계산하게끔 지금 만들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canf라는 함수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정한 칸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는 는 수식을 나 대신에 계산해 주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scanf 안에도 는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들 중에 딱 하나 우리가 원하는 걸 계산해 주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그 친구는 우리가 고른 바로 그 자리에 사용자가 이번에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인트 값을 성공적으로 담도록 하는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논수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는 친구예요. 그럼 이제 그 반대되는 printf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실은 printf도 우리 대신에 는수식을 계산해 주는 함수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까만 창에 출력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는 뭘 출력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숫자를 출력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까만 창의 커서 자리에 해당하는 까만 창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에 해당하는 자, 그것도 당연히 메모리 위 어딘가에 존재할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어디냐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걸 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만 창에 3 한글자를 출력한다라는 는 수식을 우리가 직접 적는 게 불가능했어요. 따라서 대리를 맡긴 겁니다. 프린트F한테 대리를 맡긴 거예요.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요 인트 값을 갖고 십진수 표현, 글자들을 마련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 그 까만 창 커서 자리에다 출력해 줬으면 좋겠네라고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뭐를 출력할 거냐를 담아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프린트F 입장에서는 본인은 까만 창이 메모리 위에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커서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 값을 갖고 적절한 글자들 만드는 것도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전달한 3을 받고 이제 캐릭터 형식 3 한글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커서 자리에 예쁘게 옮겨 놓는 는 수식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사용자 눈에도 이제 3 한글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도 우리 대신에 는 수식,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주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정한 값을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그 다음에 까만 창 그 자체를 는 수식 좌항 자리에 두고 는 수식을 계산해 주는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린트F 호출식 적을 때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적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value of int 한 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저 int 한 칸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하기를 희망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value of numbers 0번째 칸 나오는 수식으로서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은 순수한 numbers 대괄호 0을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 함수들의 조합으로 나눠서 구성하다 보면 그 중요한 데이터 흐름, 목표로 하는 는 수식을 내가 직접 적거나 아니면 내가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적도록 양보를 하거나 대리를 맡기거나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내가 적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우리 메모리 위에 키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에 담겨 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해요. 출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등등. 내가 그 는 수식의 좌항 또는 우항 둘 중 하나 이상을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 는 수식 자체를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는 대리를 맡기는 상황에서 종종 포인터 값을 주고받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위치 값이에요. 아, 여기다가 숫자 담아야 되는데 키보드로 사용자가 입력한 거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까지는 알고 있는데 키보드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키보드를 알고 있는 함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위치 값을 전달해서 포인터 값을 전달해서 는수식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수 자리에 포인터 값을 담아서 실어서 보내는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 는 수식 계산할 때는 다른 수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a 더하기 b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value of a랑 value of b를 더합니다. 다른 엔간한 수식들은 그래요. 근데 는 수식은 매우 자주 적고 그 친구는 되게 특별하게 좌항은 address of를 꺼내오고 우항은 value of를 사용하는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는수식 계산을 대리를 맡기기 위해 어드레스 오브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하고 그걸 나만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를 때 저 사람한테 넘겨주는 내가 알고 있는 포인트 값을 전달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한 위치 값을 다룰 수도 있어요. 앰퍼샌드 넘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열의 여러 칸들, 이번에는 0번째 칸을 써야겠네. 0번째 칸 대괄호 0 한 다음에 앰퍼샌드를 붙인다든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칸 하나를 특정해서
그 칸에 대한 위치값을 전달하는 상황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방금 전에 같이 적어봤었던 그 fill with3를 포함한 예시를 납득하실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후에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하면 마지막 슬라이드고 그래서 자 과제 넘버1에도 지금 별 어딘가 찍혀 있고 대괄호가 찍혀 있을 거예요. 소괄호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해 두면 우리 과제 넘버1을 좀 더 심도 깊게 납득을 하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론 내용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여유 시간 약 1시간 10분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살짝 갖고 출석 찍어야 되는 친구들 찍고 그 뒤엔 이제 과제 넘버1 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열고 해서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진행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개인적으로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제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자 지금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그 우리 과제용 압축 파일을 2가지 버전을 올리고 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쓴다,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그 코드 온리를 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애 열지 마시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분이 더블 클릭만 하면 바로 솔루션 탐색기랑 전부 다 구경해 둘 수 있는 그렇게 잘 세팅해 놓은 VS 프로젝트라는 압축 파일을 까시면 거기에 이제 .sln 파일이라고 솔루션의 약자일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를 그냥 다짜고짜 여시면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수업용, 우리 과제용 프로젝트를 열어서 내용물을 보여줄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열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때 모든 .c 파일 막 그런 거를 자동으로 띄워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루션 탐색기 가서 그 소스 파일 폴더 연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c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input.txt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열어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C 프로그램 만들 때는 .c 파일이 막 3개만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걔네를 처음에 다 열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구경도 못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셈이기 때문에 .c 파일 같은 건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고 지금 우리 지난 수업에 중간고사 이전 시점에 요 to-do number 2에 해당하는 pass resul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적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그 영상에 조금 커서 돌려보면 거기에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간단한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석해서 수행할 수 있는 파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파스가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볼게요.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는 지금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3글자짜리를 입력할 건데 거기다가 0번째 자리에 3 적었다 치고 1번째 자리에 더하기 2번째 자리에 5를 적었다 치면 요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8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덧셈 잘 해요. 근데 예를 들면 30 더하기 50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5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3-5 하고 엔터를 쳤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마이너스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짜고짜 덧셈을 해서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등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3 적기 전에 띄어쓰기를 한 칸을 했다. 그러면 원래 적혔던 코드는 여전히 여기를 좌항으로 간주하고 1번째를 연산자, 2번째를 우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좌항 자리에 띄어쓰기가 있네, 꺼져 와 같은 식으로 지금 8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강제 종료를 해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자 우리가 결국은 프로그래밍 할 때 쓸 수 있는 거 메인 내용물 함수 적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결국은 순차 분기 반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사용자도 아마도 키보드 칠 때 예를 들면 뭐 할까요? 1024 곱하기 1024를 한다 칩시다.
저도 지금 요거를 빨간 펜으로 적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적었잖아요. 키보드 칠 때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을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각각의 글자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 사람이 적었던 순서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디가 좌항이고 어디에 연산자가 있고 어디에 우항이 있냐와 같은 느낌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각각의 글자들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아마도 가장 편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엔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4, 5까지만 할게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지금 띄어쓰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2, 3이랑 더하기 사이도 띄어쓰기가 있을 수 있고 더하기랑 4, 5 사이 그 다음에 4, 5 뒤에도 띄어쓰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요 라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이네.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 세 글자가 저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파스 넘버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값 123을 던져줄 겁니다. 그걸 좌항 계산 결과 값으로 삼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연산자는 어디 있지? 연산자는 여기 있네. 더하기네. 역시나 백업해 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우항도 비슷한 느낌으로 45를 계산을 해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방금 내가 백업해둔 연산자가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 퍼센트냐에 따라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 출력하는 건 지금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원래 코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저 사람이 좌항 입력하기 전에 띄어쓰기를 몇 개 입력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input.txt에 적혀있는 예시를 놓고 본다면 여기는 지금 자, 얘 같은 경우는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0글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좌항 한 글자, 연산자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연산자 앞에 띄어쓰기 0글자, 연산자 있고 우항 앞에 띄어쓰기 0글자, 그 다음에 우항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우항 오른쪽에 뭔가 적혀 있는 건 일단은 이번에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예시 보면 앞에 띄어쓰기 없고 좌항은 4글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띄어쓰기 없고 별 한 글자, 그 다음에 앞에 띄어쓰기 없고 4글자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0글자 한 글자, 띄어쓰기 한 글자 연산자 있고 0글자 우항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앞에 띄어쓰기 한 글자, 그 다음에 좌항 한 글자, 띄어쓰기 없고 연산자, 띄어쓰기 없고 우항이에요.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면서 우리는 요 이번 라인 안에 각각의 구획이 좌항 앞 띄어쓰기 구획, 그 다음에 좌항 구간, 그 다음에 연산자 앞 띄어쓰기 구간, 그 다음에 연산자 글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항 앞 띄어쓰기 구간이랑 우항 구간이 각각 어디서부터 어디냐를 잴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파스 넘버 할 때도 살짝 설명을 했는데 일단 C 동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우리 인덱스로 다룰 수 있을 법한 그냥 일렬로 늘어서 있는 친구들 사이에 구간을 다룬다라고 하면 보통은 시작점과 끝점 점 두 개가 있으면 선을 이을 수 있는 거잖아요. 1차원 직선 안에 특정 선분으로 우리가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간을 찍을 때 시작점은 꽉 찬 동그라미로 찍고 따라서 이상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점은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begin, 이상, end, 미만과 같은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딱 run homework 1 호출하고 나서 내용을 실행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몇 칸 있냐를 재는 거예요. 그게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어디에 있냐를 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begi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end가 되는 셈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좌항의 begin은 1 적혀 있는 게 begin이 되고 3 뒤에 현재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부분이 en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띄어쓰기만 잔뜩 있는 그러니까 연산자 앞 띄어쓰기는 begin이 원래 여기고 end가 여기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연산자는 여기가 되는 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우항의 begin end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우항의 begin은 실질적으로는 우항 앞 띄어쓰기의 end가 될 거예요. 등등등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필요한 거는 좌항의 begin을 구하고 좌항의 end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좌항의 begin이 어딨냐를 잰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이
띄어쓰기 글자 구간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를 재는 거랑 동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지금 일종의 가정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한번 같이 쳐봅시다. 그래서 파스 넘버는 지금 완성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이따 영상 보면서 백업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적당히 뭐 150줄 언저리부터 스타트를 해봅시다. 일단 주석을 제가 먼저 적을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요거는 저만 적어둘게요. 그래서 자, 좌항 앞에 띄어쓰기 구간에는 띄어쓰기가 있다면 걔는 띄어쓰기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공백 문자가 들어있다면 그 자체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숫자가 튀어나오기 전에 띄어쓰기 하다가 갑자기 막 마이너스 같은 거 튀어나온다. 그러면 오류를 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좌항 앞에 띄어쓰기 구간을 커버를 할 때는 일단 띄어쓰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begin은 0으로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의 begin이랑 end는 좌항의 시작 글자가 몇 번째 글자냐, 좌항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좌항 영역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를 우리가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begin은 0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아마도 지금 좌항 앞에는 띄어쓰기가 0글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begin이고 여기가 end입니다. 그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한데 우리는 일단은 여기가 begin이다라고 가정하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지금 라인의 begin 번째 자리에 나는 자릿수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했는데 지금은 공백 문자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가정을 깨고 다음 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앞에 띄어쓰기 0글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그래서 begin 값을 1 증가시키면 됩니다. 나는 새로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 띄어쓰기라 치고 아마 얘는 자릿수가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나올 때마다 가정을 풀다 보면 언젠가는 띄어쓰기가 아닌 첫 번째 글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C 문자열 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널 문자 0번째 글자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항상 성립합니다. 맨 뒤에는 널 문자가 있고 걔는 당연히 자릿수가 아니고 띄어쓰기가 아니고 다른 모든 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띄어쓰기들을 다 스킵하면서 좌항의 시작점을 보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띄어쓰기가 아닌 글자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거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좌항의 시작점을 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같이 적어봅시다. begin은 0으로 하고 반복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몇 글자 있는지 모르니까요. 따라서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아마 0개 있을 거다로 첫 반복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ile 적고 탭 2번 치면 C의 while문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while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classify를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라인의 begin 번째 글자가 공백 문자가 아닐 거다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백 문자가 맞다면 걔는 무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좌항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begin 값을 플러스 1 시키는 식으로 그 오른쪽 글자가 아마도 첫 번째로 나오는 자릿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인의 begin 번째 글자 classify 마치 민증을 까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classify 한 결과가 공백 문자면 나는 지금 내 가정이 틀린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begin은 begin 더하기 1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살짝 나왔던 더하기 1, 더하기는 1 수식을 적거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C 동네 같은 경우는 배열 자주 쓴다 그랬잖아요. 등등등 여러분이 이렇게 인덱스 값을 1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상황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까 C 동네에서는 요 begin에 담겨있는 값을 갖고 와서 1을 더해서 다시 담는다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런 느낌으로 더하기 begin과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쉽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begin 번째 자리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begin 값 자체를 1 더할 겁니다. 얘는 지금 공백이구나. 그러니까 좌항 앞 공백 글자였구나. 그러면은 그 뒤에 글자부터 아마 좌항이 시작하겠지? 와 같은 느낌으로 begin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지금
나는 처음에 여기부터 1, 2, 3이 나올 거다라고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부터 나오겠지. 아니네, 여기부터, 없네, 여기네, 여기네 해서 처음으로 자릿수가 튀어나오는 여기까지 저 while문은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비긴이 현재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while문 조건식 계산하면 이제 더 이상 띄어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라인의 비긴 번째는 현재 처음으로 만난 공백 문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나는 여기서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적혀 있었던 이품은 재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긴 번째 글자는 일단 공백 문자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걔가 유효한 좌항이려면 걔는 일단 무조건 자릿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 돌렸을 때 0이 튀어나온다면 0 한 글자짜리가 튀어나온다면 그거는 유효한 좌항 첫 번째 글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꺼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수를 0이 아닌 값을 난제로를 리턴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좌항의 시작점은 우리가 구했어요. 일단 지금 라인의 비긴 번째는 처음으로 만난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처리가 잘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 좌항의 끝점이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라인의 비긴 번째는 유효한 자릿수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엔드가 여기지 않을까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엔드가 여기다라는 건 좌항이 1 한 글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는 저 사람의 좌항으로 몇 자릿수를 입력해 놨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엔드 번째 자리에 만약에 자릿수가 있다면 나는 지금 가정이 틀린 거예요. 사실 나는 1이 좌항인 줄 알았더니 12가 좌항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엔드 값을 뒤로 밀어야 될 겁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자릿수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밀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자릿수가 아닌 글자가 튀어나올 때까지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 뒤에 공백 문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좌항 범위구나. 엔드가 여기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비긴이랑 요 엔드를 가지고 파스 넘버를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가 123을 넘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엔드를 찾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저 사람이 몇 자릿수를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반복의 3단 콤보를 다시금 구성해야 됩니다. 엔드는 맨 처음에 비긴 바로 뒤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염원을 담아서 엔드는 비긴, 현재 담겨있는 비긴 플러스 1 해서 담아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while문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복붙해서 들고 와도 되겠죠. 이 while문 복붙해서 들고 비긴 대신에 en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의 end 번째 글자가 자릿수인 동안 나는 end 값을 계속 오른쪽으로 당겨야 돼요. 왜냐? 1 뒤에 2라고 있었네. 그러면 아마도 좌항은 10이겠구나. 그 뒤에 글자도 확인해 보고 거기도 3 한 글자 적혀 있네. 좌항은 123인가 보다. 한 글자 더 뒤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여기에 공백 문자가 있으니까 좌항은 123이 맞구나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while문 실행이 끝나고 지금 이제 begin이랑 end에는 정확히 좌항의 시작점과 좌항의 끝점 인덱스 값이 담겨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데이터를 토대로 파스 넘버를 호출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원래 적혀 있었던 파스 넘버 호출식에는 지금 그 두 개의 인덱스 값을 던져주고 있었는데 둘 다 리터럴이 적혀 있었어요. 리터럴 말 그대로 우리가 적어 놓은 그대로 그 형식 그 값이 튀어나오는 상수 수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표상 파스 넘버 호출식에 상수 수식으로 인덱스를 때려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몇 자릿수를 입력할지 모르니까요. 어쩔 때는 파스 넘버 0,3 해야 될 수도 있고 3,7 해야 될 수도 있고 0,1 해야 될 수도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리터럴 적어둔 자리에다가 대신에 계산하면 바로 이번 라인에 대한 좌항의 시작점, 좌항 글자의 시작점과 끝점 인덱스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파스 넘버를 호출하는 거였어요. 그렇긴 한데 이번 파스 넘버를 호출하기에 적합한 비긴 값이랑 엔드 값을 일단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원래 목표였던 파스 넘버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데이터 흐름인
LHS에다가 저항 int 값을 담는다를 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항에 대한 처리가 끝나요. 괜찮아요? 저항을 처리한다라는 건 파스 넘버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스 넘버 호출하려면 저항 글자들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시작점을 먼저 잡은 거예요.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읽는 게 제일 편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항 앞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무시하고 띄어쓰기가 아닌 첫 번째 글자가 자릿수가 맞냐? 일단 저항은 무조건 한 글자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그게 맞다면 여기서부터 비긴이구나. 저항 글자의 시작이구나를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 글자의 저항의 끝점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동등한 느낌으로 자릿수가 계속 나열된다면 계속 AND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돼요. 자릿수가 아닌 걸 만날 때까지요. 그 바로 뒤에 띄어쓰기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하기 빼기 연산자가 바로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은 저항을 다루는 게 목표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항이구나 하고 턴 종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to-do 넘버 3-1이 끝이 납니다. 자, 요건 일단 지금 같이 적어 봅시다. 파스 넘버 아직 못 적었다 해도 일단 요거 적어 놓고 요 위에는 지금 원래 적혀 있었던 선언만 적혀 있는 거고 그 밑에 지금 저항과 관련한 코드 대신에 요걸 지금 적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채워 두시면 30분 안에 과제를 끝내서 느낀 점을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파스 넘버는 집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항 부분 처리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손에는 지금 비긴이랑 엔드가 들려있고 지금 엔드 같은 경우는 저항 글자들 바로 뒷글자의 위치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인덱스 값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글자부터 이제 연산자를 다루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비긴이랑 엔드 두 개의 인덱스 값이 내 손에 있는데 그 엔드 번째 자리가 바로 저항들 바로 뒷글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항 뒤에 연산자가 뭐냐를 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이제 연산자 앞 띄어쓰기 구간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비긴은 그러니까 연산자의 비긴은 원래 end에 담겨있던 값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원래 end에 담겨있던 값은 저항의 끝입니다. 저항 영역 바로 뒷글자에 대한 인덱스 값이에요. 그걸 새로운 비긴으로 삼아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위에다 적어놓은 띄어쓰기 스킵하는 걸 할 겁니다. 요거 아까는 비긴은 0으로 해서 왼쪽부터 띄어쓰기 있는 걸 스킵한다라는 의미로 했다면 이번에는 좌항 오른쪽 바로 오른쪽 글자부터 시작해서 띄어쓰기를 스킵한다와 같은 식으로 while문을 돌리는 셈이 돼요. 그렇게 하면 요 while문 실행이 끝나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처음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좌항 1에 처음으로 만나는 공백 문자가 아닌 글자가 비긴 번째 자리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등한 느낌으로 걔가 if문을 복붙해 와서 걔가 이번에는 자릿수가 아니라 플러스 연산자가 맞냐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띄어쓰기 다 했더니 3 그러니까 1, 2, 3 하고 띄어쓰기 했는데 더하기 같은 거 없이 바로 5 같은 숫자가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건 꺼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연산자 안 적은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미리 막아놓고 그러면 이제 라인의 비긴 번째 자리에는 지금 확실히 연산자가 들어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건 요렇게 주석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그 연산자 글자를 OP에다가 담아두면 연산자에 대한 일단 파싱은 끝이 나요. 처리는 끝이 납니다. 괜찮아요? 연산자는 한 글자짜리예요. 딱 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긴 번째 바로 그 글자만 우리가 백업을 해두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OP에다 담아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비긴 값은 연산자가 있는 바로 그 위치예요. 그 다음에 end 값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저항의 끝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거 다 복붙으로 커버한 거죠. 다만 반복의 3단 콤보 첫 반복 준비 부분만 살짝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흐름 얘는 뭐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게 적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비긴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항의 비긴과 우항의 엔드를 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비긴 번째 자리는 연산자가 적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니까 우항의 비긴은 최소한 그 한 칸 오른쪽부터 우리가 재기 시작하는 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좌항 코드를 아예 통째로 복사를 해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째로 복사해 올 건데 비기는 0부터 해서 LHS는 어쩌고까지 다 복사를 해 올 건데 여기를 다 날려버리고 복사를 할 건데 요 첫 반복 시작 준비하는 거 여기만 살짝 고쳐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연산자 글자 바로 뒷 글자부터 재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연산자는 지금 비긴 번째 글자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비긴 비긴 더하기 1과 같은 식으로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띄어쓰기 스킵하기 위한 그 반복을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는수식을 예쁘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비긴 번째 자리는 지금 더하기 적혀 있었으니까 바로 그 뒤에 글자부터 우리가 그게 공백 문자라면 오른쪽으로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를 하면 돼요.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와일문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백 문자 다 땡기고 나서 처음으로 발견한 글자가 예를 들면 0 자릿수다. 그러면 얘는 진짜 우항의 시작이 맞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널 문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3 띄어쓰기 띄어쓰기 더하기 띄어쓰기 하고 그냥 엔터를 쳐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항을 적지 않은 채로. 그럼 꺼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건 파이썬에서도 꺼지라고 했었죠.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 키치면 꺼지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했다면 이제 라인의 비긴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우항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라인의 비긴은 여기에요. 그러면 우린 이제 라인의 엔드, 그러니까 우항의 마지막 글자보다 뒷 글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 좌항할 때랑 완벽히 똑같이 하면 됩니다. 비긴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자릿수가 계속 나열되어 있는 동안 플러스 플러스 하면 되고 거기까지 하면 이 왈문 실행이 끝나면 우항의 엔드를 구할 수 있어요. 끝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항의 비긴이랑 우항의 엔드를 갖고 파스넘버 호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최종적으로 RHS에 담도록 하면 되겠죠. 왜냐? 얘는 우항 값이니까요. 그래서 복붙해서 맨 꼭대기 글자랑 맨 아래 는수식 그렇게 두 개의 는수식만 고치면 나머지 작업은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왜냐? 좌항이나 우항이나 적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두 3-4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투두 3-4는 여기는 지금 OP라는 이름에다가 우리가 연산자 글자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OP라는 변수를 이름을 적어 놓질 않았어요. 거기에 플러스가 담겨 있는지 등등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add를 호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OP에 마이너스 기호가 담겨 있다 라면 add 대신에 sub를 호출해야 됩니다. 등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기 흐름을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OP에 뭐가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따라서 if한 다음에 역시나 탭 두 번 치시면 괄호 열고 닫고 등등 해줄 거예요. 그래서 OP에 담겨 있는 게 플러스 기호면 과 같은 식으로 만약 그게 맞다면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를 실행하면 돼요. 덧셈을 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5배 뻥튀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면 빼기면 곱하기면 나누기면 퍼센트면 같은 느낌. 그 다음에 add 대신에 sub, mul, div, mode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 이전에 제가 아마도 소개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개발 도구들은 다 Alt 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 이렇게 커서를 뻥튀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요 위에라든가 아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적어야 되는 5개 이름이 일렬로 잘 나열돼 있는 요 밑엔 지금 함수 정의가 있고 요 위에는 함수 선언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를 Alt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면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들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커서를 두 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칸 간격을 두고 한 줄 간격을 두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Alt랑 컨트롤을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위치에 커서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5개를 지금 만든 거죠. 그 다음에 add 5개의 O형제를 선택해서 이 친구를 컨트롤 V를 하시면 아까 복사해 놓은 5줄을 여기 지금 커서로 지정한 5줄에 붙여넣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냥 손으로 치는 게 아마 더 빠를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코드 칠 때 가급적이면 줄 예쁘게 맞춰서 비슷한 코드를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두시면 이런 식으로 커서를 복사한다라는 기능을 쓸 때 좀 더 편하게 약간 비슷한데 다르게 적어야 되는 대량의 코드를 손쉽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엑셀에 있는 거를 들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할 때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방식대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 말고 여러분 그 막 지금 그게 등장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공지능 개론이라든가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바로 플로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sv 파일이라든가 그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엑셀로 열든가 해서 그렇게 분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은 파이썬 코드로 짜고 어떤 부분은 C 코드로 짜고 어떤 부분은 엑셀로 커버를 한다 할 때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럭저럭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장에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예쁘게 해주니까 그 말은 메모장에서 들고 온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그때 이제 커서를 복제를 했다고 했을 때 줄수 잘 맞춰서 커서 위치 잘 갖다 대고 붙여넣기 하시면 각각의 줄을 각각의 자리에 예쁘게 나눠서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컨트롤 F5 누르면 정상적으로 예쁘게 띄어쓰기 전부 다 감안해서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우리 요거 있잖아요. 과제 그 투두 넘버 1에서 했던 거 요거를 0 말고 딴 거 리터럴 적어두고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5는 8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입니다. 그 다음에 1048576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성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두 넘버 1 지금 살짝 요 리턴 1로 바꿔주시고 투두 넘버 2 있는 요 파스 넘버 여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지금 그 8주차 영상에 있으니까 일단 저는 방금 그 좌항 코드를 일단 띄워둔 채로 설명 마무리하고 개인별로 봐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막 새로운 신기술 같은 거 등장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삼각형 출력할 때 배웠던 그 와일문을 여기서 지금 쓴 겁니다. 그 3단 콤보를 쓴 거예요. 그때랑 이유는 똑같아요. 저 사람이 이번에 너비가 3인 삼각형을 원할지 5인 삼각형을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 흐름을 썼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좌항 앞에 띄어쓰기가 0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20글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흐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에는 이제 그냥 출력하고 끝냈다면 이번에는 그 인덱스 값 자체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begin 값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 반복, end 값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 반복과 같은 느낌으로 좀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if문, while문 등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게 곧 현재 코드상으로 항상 플러스 플러스 begin, 플러스 플러스 end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곧 라인 안에 있는 각각의 글자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 우리 파이썬에서 타입 괄호를 구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민증을 깐다 같은 느낌으로 이 글자가 지금 내가 다뤄야 되는 공백 문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while문 끝내야 되는 다른 글자냐와 같은 것들을 판별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별 수 없이 그쪽은 if문 5개를 써서 지금 적번해 놨다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방금 전 그 if문 5개 콤보를 눈으로 구경했을 때 직관적으로 여러분 납득할 수 있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순차 분기 반복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과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을 어떻게 순차 분기 반복으로 쪼개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냐를
먼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그 흐름을 성공적으로 갖추기 위한 데이터들을 담기 위한 적절한 선언을 어딘가에다 적어두고 안 적었다면 설명을 미리 해둘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적혀 있었던 예를 들면 LHS, RHS, OP, Begin, End, Result 같은 이름들에 대한 전부 결국은 인트 변수 이름이잖아요. 걔네들에 대한 선언을 미리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 영역이랑 데이터 영역을 한꺼번에 다루기 시작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건데 일단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순차의 기본적인 몸을 맡기고 그 순차 흐름 안에서 어떤 부분은 중간에 꺼지라는 분기 흐름을 넣고 어떤 부분은 이게 좌항이 몇 글자인지 모르니까 반복 흐름을 넣고 와 같은 식으로 중간중간 추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다다음 과제 자, 요번 과제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랑 코드 중에 코드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는 과제였어요. 다음 과제 다음 주에 출제되는 건 데이터 쪽에서 살짝 얘기를 진행하는 과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다음 과제가 이제 다시금 코드 영역 쪽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수식을 파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느낀 점 적어서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해주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요 전체 코드 같이 짰었던 그 생각 흐름을 되짚어 보고 다음 주를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2시 3분이고 일단 영상 촬영이라든가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여러분 손 들면 제가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과제 하신 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